오늘 드디어 실험 3번 배지 제조 및 스트리크 플레이트법에 대한 이제 실험 영상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실험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배지가 있어야 미생물을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지를 제조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스트리크 플레이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이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이제 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배지는 미생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서도 이제 영양하고 영양적인 부분 중요하고 또 수분 활성도를 미생물한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pH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배지는 뭐 자연 배지하고 합성 배지로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요것도 제가 이론 수업을 이 차시에 더 플러스를 안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뭐 중간고사에 나올 거니까. 그래서 자연 배지, 감자나 토마토액 또는 우유처럼 자연물을 이용해서 미생물의 배양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배지죠. 우유를 그대로 써서 우유에다가 미생물을 접종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포테이토, 감자에다가 감자를 칼거나 아니면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감자 단면에다가 이렇게 접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자를 잘라서 그 단면에. 그 다음에 토마토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생물을 배양하는 배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자연 배지라고 부르고요. 합성 배지는 여러 가지 영양분을 넣어 주어서 만든 배지로서 화합물의 종류, 농도 등을 완전히 규명할 수 있는 제한 배지, 그 다음에 화합물의 조성을 모르는 복합 화합물이 함유되어 그 조성을 구분할 수 있는 없는 복합 배지, 그 다음에 배지에 넣어진 유기물의 종류가 적은 단순 배지 등으로 편의상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순 배지는 별거 아니고요. 제한 배지하고 복합 배지는 조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 배지는 이제 종류, 농도, 아미노산이 정확하게 뭐 아미노산, 뭐 알라닌은 몇 미리그램, 그 다음에 알기닌은 몇 미리그램, 히스티딘은 몇 미리그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탄소원으로 정확하게 이제 포도당이면 포도당이 몇 그램, 다른 탄소원은 또 몇 그램, 뭐 정확하게 들어간 양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NSP 무기질을 포함한 간단한 조성인데 미생물의 영양 요구성을 알고 있을 때 자, 아미노산 뭐를 안 넣어줘도 되느냐 하는 게 미생물이 영양 요구성을 미생물이 히스티딘을 안 넣어줘도 히스티딘을 합성할 수 있는 균 같으면 히스티딘을 넣어줄 필요가 없는데 히스티딘을 굳이 넣어주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제한 배지는 뭐가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아니까 거기서 히스티딘만 딱 빼고 넣어주면 이 히스티딘을 합성할 수 있는 애는 자랄 거고 히스티딘을 합성할 수 없는 애들은 못 자라는 게 되는 거죠. 반면에 복합 배지는 주로 우리가 어떤 걸 넣어줘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 웬만하면 다 자라게 하는 경우죠. 그래서 영양 요구성을 모를 때 아주 복합적인 성분들, 웬만하면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아주 복합적인 펩톤이라든지 이스트 익스트랙트라든지 몰트 익스트랙트 같이 우리가 정확하게 성분은 모르지만 아주 영양분이 풍부한 것들을 같이 넣어주는 이런 배지들을 복합 배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학 조성을 모르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 요구성을 모를 때 우리가 세로 분리해서 이 애의 영양 요구성 같은 걸 모르는 경우에는 복합 배지를 사용하는 게 맞겠죠. 자, 뭐 합성 배지의 예로 이제 이콜라이용 제한 배지하고 대장균을 위한 복합 배지가 나오는데 맥콘키 배지 여기에서 보면 이제 pancreatic digest of gelatin, casein, 그 다음에 animal tissue. 우리가 젤라틴하고 카제인이 만약에 아주 고도로 정제된 형태라면 얘들은 이제 다이제스트가 돼도 이제 소화효소에 의해 다이제스트가 돼도 젤라틴의
아미노산 조성이라든지 카세인의 아미노산 조성을 알기 때문에 아미노산 비율을 알 수는 있어요. 요거는. 그렇지만 애니멀 티슈, 동물의 조직이죠. 동물의 조직은 우리가 솔직하게 아미노산 조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조직이 어떤 부분의 단백질하고 저쪽 부분의 단백질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 아미노산의 조성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아미노산만 들었다고 할 수가 없죠. 동물의 조직에 다른 성분들도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근육 내에 뭐 포도당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ATP도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고 그런 것들 모르니까 정확한 양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합 배지고요. 여기 이콜라이용 제한 배지를 보면 K2HPO4, KH2PO4, NH42SO4, MgSO4 전부 화학식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글루코스, 포도당 정제된 포도당을 10g. 그래서 탄소원으로 포도당이 10g 들어간 거고 나머지 당은 안 들어간 거고요. 미량원수로 뭐 플로로, 코발트, 망간, 제텐, 구리, 니켈, 몰리브덴 이렇게 들어간 거죠. 증류수. 그래서 이콜라이용 제한 배지에서 일반적인 이제 이 자연에서 분리된 대장균들은 영양 요구성이 없기 때문에 즉 웬만한 아미노산들을 다 합성한다는 겁니다. 얘만 넣어줘도 황산암모늄만 넣어줘도 아미노산을 다 합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아미노산을 안 넣어줍니다. 그죠? 합성 배지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 뭐 자라던 균들 중에는 이제 영양 요구성 변이주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경우에 따라서 특정한 아미노산을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아미노산을 요 이콜라이용 제한 배지에 플러스로 첨가해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 배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 배지, 분별 배지, 증식 배지. 그래서 증식 배지라는 거는 이제 미생물을 증식하기 위해서 증식하는데 특히 이제 증식을 도모하는 영양분을 넣어줘야 되고 예로서 배지에 혈액을 넣어줌으로써 혈액 영양 배지가 되면 병원성 세균의 활발한 증식을 이제 도모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증식 배지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선택 배지하고 분별 배지 두 개의 큰 차이점은 선택 배지는 자라고 안 자라고 생육과 비생육 요거는 분별 배지는 다 생육을 하는데 색깔 등의 차이 그래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분별이고요.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는 선택 배지입니다. 그래서 선택 배지는 특정한 미생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한 영양 물질을 포함시킨 항생제를 넣어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애들은 자라고 내성이 없는 애들은 못 자란다든지 염료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애들은 자라고 저항성이 없는 애들은 못 자란다든지 특정한 탄소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은 자라고 이용할 수 없는 애들은 못 자라고 만약에 배지에 이제 단당류는 하나도 안 넣고 전분만 넣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전분을 분해할 수 있는 애들은 자랄 수 있고 전분을 분해하지 못하는 애들은 자랄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배지들을 선택 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원하는 미생물만 선택적으로 배양하는 데 사용하는 배지를 이제 선택 배지라고 불렀고요. 분별 배지는 배지에 특수한 생화학적 지시약을 넣어줌으로써 한 종류의 미생물을 다른 종류의 미생물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색깔이 달라진다든지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에이오신 메틸렌 블루 EMB라고 부르는 우리 대장균을 분리할 때 쓰는데요. 유당을 발효시켜서 산을 생성하는 균은 그 에이오신에 의해서 에이오신이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금속성 광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당을 발효하지 못하는 균과 구별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배지의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실험실에서 배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LB 배지를 만드는 동영상을 볼 겁니다. 자, 우리 실험실에서 실험실 조교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촬영을 해서 제가 편집을 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뭐 말을 하면서 하면 좋은데 해보니까 찍어보니까
잡다한 소리들이 많이 들어가서 저번에 본 것처럼 BGM을 깔고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집을 하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를 이제 배지 제조를 이렇게 한다 하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잘 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200ml LB 배지를 만드는 기준으로 봤는데요. 1리터 기준으로 보면요. 자, 들어가는 게 박토 트립톤. 자, 박토 트립톤이 1리터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쉬워요. 10g. NaCl 10g. 이스트 익스트랙트 5g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런 다음에 이제 물에 녹이죠. 1리터로 맞춥니다. 자, 1리터로 맞춘 다음에 pH 7.2로 조정합니다. 주로 NaOH를 사용하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녹였을 때 6점 몇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염기성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NaOH를 첨가해서 pH를 7.2로 맞춰줍니다. 자, 요까지 해가지고 이제 멸균을 하면 액체 배지인 거고요. 고체 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형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아가는 우리가 한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한천하면 이제 우뭇가사리에서 오는 젤리 만들 때 쓰는 우리 전통의 그런 식재료하고 같은데 이 바다에서 온 아가 한천에서 정제를 한 겁니다. 거기서 좀 더 이제 한천보다는 조금 더 정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가가. 그래서 아가를 1.5% 그러니까 1리터 기준에서는 1.5%가 들어가야 되니까 15g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오토클레이브를 하면 됩니다. 자, 오토클레이브를 하면 되겠고요. 자, 아까 동영상에서 이제 그 오토클레이브 테이프라는 걸 썼는데 자,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자, 처음에 오토클레이브 테이프는 깨끗한 오토클레이브 테이프였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제가 멈춰 볼게요. 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줄이 하나가 나타나 있는 게 보입니까? 그래서 이 테이프는 어떠냐면 원래 이렇게 그 열을 121도 정도에서 15분 정도 지나면 녹는 물질로 코팅이 돼 있어요. 글자가. 그래서 이 121도씨에서 15분 이상이 경과해서 즉 오토클레이브 조건이 만족을 하면 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일부분이 보이는데 제가 요거를 따로 이걸 클로즈업해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먹고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장면이 요것밖에 없어가지고 요걸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오토클레이브 테이프를 쓰면 이제 오토클레이브가 잘 됐다. 즉 우리 121도씨에서 15분 이상의 조건을 만족했다. 즉 포자까지도 사멸을 했다. 멸균 상태가 됐다. 아무런 균이 없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토클레이브를 하기 전에 반드시 붙여야 확실하게 그러면 이제 오토클레이브 하기 전하고 후가 확실히 표시가 나기 때문에 실험실에 배지를 이렇게 보통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체 배지는 부어버리니까 여기 안 남지만은 액체 배지는 보통 요 상태로 이제 해가지고 쓰려고 여기에 이제 비닐만 덮어서 두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토클레이브 테이프가 붙어 있고 거기가 색깔이 이제 글자가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을 되면 아 요거는 이미 오토클레이브를 한 그러한 이제 배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UV 램프를 미리 켜둡니다. 그래서 UV 램프는 살균 효과가 있죠.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UV 램프를 미리 켜두면 이제 무균대 안에 오염이 돼 있던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제거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UV 램프를 미리 켜두는 거고요. 보통 한 30분 전이나 15분 전쯤에 미리 켜둡니다. 사용하기 전에. 그런 다음에 지금 사용 직전에 이제 UV 램프는 끄고, UV 램프가 사람한테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켜놓고 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끄고, 그 다음에 불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불을 켜고, 그 다음에 팬을 돌립니다. 자, 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우리 저 무균 상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냥 정사각형에 여기가 좀 들어가 있지, 참. 그래서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문이 있고요. 자, 문을 열면 무균 상자가 오픈이 되는 거죠. 문을 이렇게 위에 들어서 열게 되면 무균 상자가 오픈이 되니까 여기로 공기가 안에서 밖으로 외부에서 이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고 공기가 들어간다면 이제 외부에 있던 공중에 떠 있던 세균들이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팬을 켜게 되면 이쪽에는 이제 모터가 있고 거기에는 필터가 있어요. 이제 필터가 있어서 세균은 이 필터에 걸리고요. 흡기가 이렇게 돼서 근데 이렇게 필터가 있기 때문에 맑은 공기, 세균이 없는 무균 상태의 공기만 들어와서 공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공기가 이렇게 팬을 돌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반대쪽으로 바깥에서 무균대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무균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팬을 가동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설명이 필요한 게 있나? 요 정도면 이제 배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배지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오염이 돼도 돼요. 그렇지만 오토클레이브 이후에는 오염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염원들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실험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배지를 붓고 나서 보관하는 동안에는 보통 UV 램프를 켜두지 않습니다. UV 램프를 켜두게 되면 이 배지 성분의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UV 램프를 켜두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UV를 켜놓고 배지를 붓고 이제 여기서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제 보통 배지를 UV를 켜놓지 않습니다. 보통 하루 정도 혹은 하룻밤 정도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어느 정도 건조가 진행되면 이제 잘 싸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다가 꺼내서 또 조금 말려서 쓰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배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스트리크 플레이트법, 실제 이제 배지를 만드는 것은 방법적인 부분이고요. 실제 실험은 이제 스트리크 플레이트, 이 세 번째 실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스트리크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리크 플레이트법은 획선 분해법이라고 불러요. 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잘 안 씁니다. 스트리크 플레이트법이라고 주로 씁니다. 스트리크 플레이트법. 그냥 스트리크 플레이트법이라 하고 부르고 스트리크 플레이트법을 하는 걸 그냥 스트리킹이라고 불러요. 스트리킹을 했다. 스트리크 플레이트법을 했다가 보통 우리는 그냥 스트리킹을 했다 이러는데, 자, 이 실험은 미생물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순수 분리. 자, 우리 순수 분리에 대해서는 첫 시간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한 종류를 배양을 해야 됩니다. 한 종류. 섞여서 자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섞여서 자라지 않기 위해서는 한 종류를 완전히 분리한 다음에 CC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일 집락을 얻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일 집락. 그래서 단일 집락이라는 거는, 자, 고체 배지 상에서, 자, 고체 배지 플레이트를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봤다 치면 이런 거죠. 자, 미생물들이, 세균들이 이동을 평면 위에서 막 이동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드뭅니다. 이동을 거의 대부분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마리가 이렇게, 원래는 눈에 안 보이겠죠. 요만큼도 눈에 안 보이겠죠. 한 마리가 있었다. 근데 얘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여기 배지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라서 계속 증식을 하게 되면 얘들이 숫자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눈에 보일 수 있을 만큼 이런 단일 집락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일 집락을 형성하게 되면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요 단일 집락은 어디에서 출발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세포, 하나의 세균 세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원래 한 마리라는 거죠. 그런데 세균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는 이분법으로 분열을 하기 때문에, 자, 유전적으로 똑같습니다. 크로모솜이 그냥 복제가 되고 복제가 돼서 똑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얘들은 전부 단일 집락은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했고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스트레인이다.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스트레인이라고 불러요. 균주라고 부르죠. 균주. 그래서 유전적으로 동일한 애들이고, 그 동일한 애들을 얻어야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순수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꼭 반드시 스트리크 플레이트법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총균수를 셀 수 있는 콜로니, 즉 단일 집락을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생균수 측정에서 사용했던 방법들이 다 싱글 콜로니를 얻는 데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들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스트리크 플레이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리크 플레이트법이 가장 기본적인 순수 분리를 위한 실험 방법이고 단일 집락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그럼 어떻게 단일 집락을 얻느냐? 자, 우리가 아주 세균의 밀도가 높은 배양액, 액체 배양액 같은 데서 출발을 한다고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백금이 사용하는 게 이제 다음 동영상에 나올 건데, 요런 백금이 우리 전에 다른 보통 일자로 돼 있어요. 제가 좀 구부려서 그랬는데, 자, 일자로 돼 있고 요런 백금이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살균을 한 다음에 액체 배지에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가 평판 배지, 고체 평판 배지예요. 그래서 고체 평판 배지에 이 세균액을 묻힌 세균액을 묻힌 이 백금이를 이런 식으로 문지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문질렀다면 여기에는 첫 번째 액체 배지에서 묻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지나간 자리에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겠죠. 그래서 밀도가 높아요. 자, 그런 다음에 백금이를 한번 살균을 하고, 자, 여기 1번 첫 번째 도마를 하고,
백금이를 살균을 하고 두 번째 도마를 해줍니다. 돌려서 이제 두 번째 도마를 해주는데 요때 첫 번째 지나갔던 자리를 한 번, 두 번 정도만 지나가요. 자, 그러면 1번에서는 농도가 높았지만 이 백금이를 살균을 다시 멸균을 한 다음에 멸균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 백금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묻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묻어 나온 다음에 이쪽으로 나오죠. 그러면 1번보다는 2번이 농도가 옅어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3번을 또 실시하는데 이때도 한 번, 두 번 정도 지나간 다음에 요렇게 지나가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 3번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네 번째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정도만 지나가고 나머지는 지나가면 안 되겠죠. 지나간 자리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번보다는 자, 세균의 농도가 1번이 가장 높겠고 2번이 그 다음 높겠고 3번이 그 다음 높겠고 4번이 그 다음 높겠고 4번으로 갈수록 줄겠죠. 그래서 실제 세균이 자, 좀 크게 그릴게요. 만약에 세균이 다닥다닥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다면 여기는 싱글 콜로니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아주 많으니까 단일 집락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막 자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런 대로 지나갈수록 이제 균이 조금씩 얕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빠르면 2번, 3번쯤에는 이제 여기에는 균이 하나 요렇게만 나타나 가지고 요것들이 자라서 큰 콜로니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경우에 따라서는 4번에는 아예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4번에도 이제 콜로니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어찌 됐건 중요한 거는 뭐 1번에서 몇 번에서 나오든 간에 우리는 단일 집락만 얻으면 됩니다. 즉 싱글 콜로니가 이렇게 하나 뚝뚝 떨어져서 우리가 이게 자라고 나서 콕 찍었을 때 다른 거에 오염 안 되고 한 가지 콜로니만 탁 찍어낼 수 있는 그것만 되면 실험을 잘 한 거예요. 단일 집락만 얻으면. 그래서 목표는 단일 집락, 싱글 콜로니 얻는 것이다. 자, 단일 집락을 얻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트리크 플레이트법의 실험 방법에 관한 영상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이 백금이와 평판 배지의 각도가 너무 크면 배지가 찢어진다 했는데, 자, 요거는 그림을 좀 그려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평판 배지가 이렇게 있고, 백금이를 최대한 이런 식으로 눕혀서 쓴다는 거예요. 만약에 백금이를 이렇게 수직으로 들면 잘 찢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X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험 방법을 잘 보셨죠? 자,